안녕하십니까. 2020년 7월 22일 최경영의 팩트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재명 경기도지사에 대한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최근 사실은 대권 주자들 이런 여론조사에서 급상승 추세를 보이고 있죠. 그게 이제 사이다 발언, 그 다음에 지금 문재인 정부의 차별화 뭐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었는데, 이 차원에서 사실은 서울시장과 부산시장 이제 보궐선거가 내년 4월에 있습니다. 그때 이제 무공천을 해야 된다 이런 주장을 최근에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그 말을 완전히 바꿔버렸습니다. 그러면서 뭐 이런저런 얘기를 했는데, 우선 그 얘기를 팩트 중심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이 얘기를 처음에 한 게 CBS 라디오 인터뷰에 나와서 했는데, 이게 20일입니다. 오늘은 22일이니까 엊그제입니다. 뭐라고 얘기했냐면, 더불어민주당이 아프고 손실이 크더라도 약속을 지키는 게 맞는다. 공천하지 않는 게 맞는다고 생각한다. 당원 당규에 중대한 비리 혐의로 이렇게 될 경우 공천하지 않겠다고 써놨다. 그러면 지켜야 한다. 이걸 중대 비리가 아니라고 할 수 없다. 장사꾼도 신뢰가 중요한데 공당이 문서로 규정했으면 그 약속을 지키는 게 맞는다. 이런 식으로 얘기했습니다. 이 질문 자체가 서울시장과 부산시장 보궐선거의 경우에 어떻게 할 것이냐, 현재 뭐 무공천 뭐 이런 얘기도 있고, 뭐 공천 당원을 바꿔서 공천을 해야 된다라는 주장도 있는데, 뭐 이런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서도 뭐 드러났듯이 잘 아시지만, 뭐 아프고 손실이 크더라도 공천하지 않는 게 맞다, 뭐 중대한 비리 혐의 뭐 이런 얘기는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의심의 여지가 없는 이런 얘기를 해놓고 오늘은, 근데 그동안에 이제 중간에 무슨 일이 있었느냐, 그동안에 이해찬 대표가 우선 당 회의에서 그런 얘기를 했었죠. 자, 지금 이재명 지사가 그런 얘기를 하고 있으면 앞으로 그걸 가지고 또 왈가왈부가 한 일주일 갈 거다, 그러면서 부적절하다, 그거 연말쯤에 가서 또는 뭐 내년 2월 달쯤에 가서 공천할 건지 말 것인지 결정하면 될 일이지 뭐 벌써부터 그렇게 이런저런 얘기를 하고 있느냐라고 질책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낙연 의원, 대선 경쟁자라고, 당내 경쟁자라고 할 수 있죠. 이낙연 의원도 이 부분에 관해서 비슷한 견해를 밝혔습니다. 그런데 국민 여론은 어땠을까? 저는 이재명 경기도지사에 대한 지지가 훨씬 많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미 당원 96조 2항에 보면 부정부패 등 중대한 잘못으로 인해 보궐선거가 치러질 경우 공천하지 아니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015년 10월 달에 경남 고성군수 재선거가 있었는데요. 그때 문재인 대표 시절입니다. 문재인 대표가 그 현장에 지원 요새 가서 새누리당은, 왜냐하면 고성군수 재선거가 하게 된 이유가 바로 고성군수의 어떤 비리 혐의로 들어갔기 때문에, 그래서 새누리당이 공천을 하지 말아야 된다고 거기서 주장했고, 바로 그런 정신에 따라서 그때 시의원인가 뭐 하는데 새정치연합은 공천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공천하지 않는다 이런 거죠. 만약에 중대한 잘못이 있으면. 그래서 자기네들이 공천하지 않은 지역이 시의원 지역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이후에 김상곤 혁신위원회에서 혁신안건의 하나로 이것을 제시를 했고, 그것을 문재인 대표가 그대로 받아들여서 당원 96조 2항에 넣은 것이죠. 자, 그러니까 이걸 그대로 지키자. 야, 이거야말로 저는 진짜 정의의 길을 가는 민주당, 뭐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었던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주장, 이 부분에 관해서 아마 여론조사를 했다면 많은 유권자들이 그래, 역시 이재명 지사는 바른 길을 가는 사람이야 라고 판단을 했을 것이고, 이 문제 때문에 아마 지지율이 상승하는 데도 상당한 역할을 했을 것이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왜 그러냐면 이게 바로 바른 길이니까. 오히려 그게 아니고, 아이고 우리가 당원에는 있지만 뭐 당의 이익이 달려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당원을 고쳐서라도 우리는 내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것이, 이것이 정도가 아닌 것이죠. 그러니까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마치 정도를 가는 사람인 것처럼 이틀 전까지만 해도 그렇게 국민들한테 인식이 돼 있었는데, 자, 오늘은 뭐라고 했느냐면, 저는 서울시장, 부산시장 무공천을 주장한 바가 없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게 또 무슨 얘기입니까? 주장한 바가 없다. 오늘 페이스북에다가 당규를 통한 대국민 약속은 지켜져야 하지만 약속 파기가 불가피하다면 형식적 원칙에 매달려서도 안 된다. 공당의 대국민 약속이자 자기 약속인 무공천을 어기는 것이 불가피하다면 어겨야 한다. 서울시장의 무공천 논의는 당연히 서울시장의 중대한 잘못을 전제하는 것이고, 잘못이 없다면 책임질 이유도 없다.
모든 논의는 사실이라면을 전제로 한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어리둥절하시죠? 자, 그렇다면 이 말을 그대로 따라가자면, 그러니까 지금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중대한 잘못이 아직 확인된 게 없다, 뭐 이런 뜻으로 보입니다. 확인된 거 없습니까? 그러면 왜 극단적 선택을 했죠? 이런 부분에 관해서 지금 이 시점에 확인된 게 없다니요. 확인된 게 없다는 식으로 사실이라면을 전제로 한다고요. 그러면 또 이건 무슨 얘기냐? 그러면 만약 박 전 시장의 중대한 잘못이 확인되면 무공천해야 된다는 얘기냐? 이건 또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무공천을 어기는 것이 불가피하다면 어겨야 한다고 주장을 했거든요. 그럼 이틀 전 주장은 뭡니까 도대체? 그래서 자, 제가 보건대는 그러면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왜 이렇게 완전히 다른 사람인 것처럼 주장을 했느냐? 첫 번째는 그 첫 번째가 바로 이해찬, 이낙연 뭐 이런 분들의 질책. 그 다음에 지금 아마 친문 핵심들은 어떤 생각을 하고 있을까? 제가 보건대는 친문 핵심들도 아마 이해찬, 이낙연 의원과 같은 생각을 하고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야, 그래도 어떻게 서울시 유권자와 부산시 유권자를 합치면 이게 뭐 1000만이 훨씬 넘어서 한 1300만 정도가 되는데 이런 선거에 공천을 안 한단 말이야? 아무리 당원당규가 그렇게 돼 있지만 이런 생각을 저는 친문 핵심들이 할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이틀 전 얘기가 용기 있는 얘기다 이거지. 용기 있는. 심지어는 야당인 미래통합당의 주호영 원내대표까지도 이 부분에 관해서 칭찬을 했고요. 야당에서도 여러 차례 칭찬을 했습니다. 정말 용기 있는 발언이다. 왜냐하면 여당 핵심 세력들의 그 생각이 무엇인지를 이재명 지사도 알 텐데 그럼에도 야, 우리가 국민들하고 약속한 거는 지켜야 된다 이렇게 얘기한 거는 용기 있는 발언이다 이렇게 박수를 쳤는데 웬걸 이틀 뒤에 완전히 뒤집고서 지금은 마치 뭐 본인은 처음부터 무공천을 주장한 바가 없다? 이게 녹취에도 다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녹취록, 그러니까 녹음된 것 자체도 부정하는 정치인, 이 사람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자, 그래서 저는 이번에 이재명 지사가 이틀 만에 그렇게 완전히 다른 사람처럼 말을 바꾼 것에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첫 번째, 결국은 이재명이라는 정치인은 상황이 몰리면 순식간에 말을 바꾸고 그걸 남한테 책임 전가를 할 수 있는 사람이구나 하는 이미지를 국민들한테 확실하게 심어줬다. 어차피 이재명 지사가 사실은 지난번에 김부선 배우와의 여러 가지 그 스캔들, 물론 그거는 뭐 본인이 이제 승리했다고 생각을 하는 모양이지만 어쨌든 그거는 김부선 씨가 증거를 제대로 제시하지 못하는 바람에 결국은 이재명 지사의 승리인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그때 과정에서도 뭔가 갸우뚱갸우뚱 하는 사람이 많았는데 결국 이걸 보면 이재명이라는 정치인은 자기가 궁지에 몰리거나 그러면 자기가 불과 이틀 전에 했던 말도 완전히 뒤집을 수 있는 사람이다 하는 걸 보여준 실증적 사례다. 이런 것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그러면 20일 이틀 전에 했던 얘기가 결국 즉흥적 발언이었나? 이런 의심을 사기에 충분합니다. 즉흥적 발언이야. 이게 다 계산이 된 발언이어야 돼. 정치인들은 계산을 합니다. 원래 이것을 이렇게 얘기했을 때 누가 나를 지지할 것이고 누가 나를 반대할 것인가. 그리고 해경군 김씨 사건으로 이재명 지사는 친문 핵심들과 상당히 거리가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이 어찌 보면 지금 이제 소송전 이런 것까지도 저는 연결되다고 보는데 어찌됐든 간에 그런 부분에 관해서 굉장히 조심을 했어야 할 이재명 지사가 그 당시에 즉흥적으로 얘기했나 이틀 전에 그리고 나서 지금 와서 말을 바꾸는 것을 온갖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데 글쎄 이게 무슨 얘기인지 모든 논의는 사실이라면을 전제한다. 아니 본인이 사실이라는 걸 전제하고 얘기를 쭉 해놓고서 지금 와서 괴상한 논리를 들이댑니다. 이렇게 되면 이거는 정치인으로서의 신뢰, 이것은 급격하게 떨어질 수밖에 없다 하는 것을 이번에 제대로 이재명 지사가 보여줬다는 것이고요. 자, 제가 보건대는 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흔히 그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본인이 트위터에 써놓고서 바로 다음날 그게 아니다 라는 식으로 완전히 부인하고 이렇게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는데 자, 이런 식으로 이게 이제 한국에서도 먹힌다고 생각을 하는 걸까요? 아닌 걸까요? 하여튼 저도 잘 이해는 안 되는데 여하튼 이번에 이틀 전의 본인 발언을 완전히 뒤집음으로써 이틀 전이 이재명인지 아니면 22일 발언이 이재명인지 모를 정도가 돼버렸다.
그래서 정치인으로서의 신뢰를 이번에 그동안에 뭐 사이다 발언으로 쌓아놓은 것을 상당 부분 본인이 까먹은 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앞으로 이재명이라는 정치인이 정말 국민들한테 믿음직한 사람이다 라고 하는 그 신뢰를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게 신뢰라는 건요, 한번 무너지는 건 굉장히 쉽습니다. 근데 그 신뢰를 다시 쌓아가는 것은 무너뜨리는 것보다 훨씬 몇 배 더 어렵다. 아마 앞으로 이재명 그 경기도지사의 대권 후보 지지율이라는 것이 저는 이제 주춤거릴 거라고 봅니다. 바로 이런 점 때문에 이재명의 약점이 드러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오늘 말씀을 드렸습니다. 앞으로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그동안에 했던 여러 가지의 말, 과연 그거는 또 안 바꿀 것인가? 뭐 이런 데 대해서 궁금증이 남는 그런 대목이네요. 감사합니다.